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과 S&P는 또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과 다우가 상승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영향이 큽니다. 엔비디아가 S&P하고 나스닥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3.5% 오르면서 액면 분할 후 4일 중에서 3일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우는 뭐 소폭 하락했는데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는 끝났죠. FOMC 끝나서 연준이 올해 1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1회 금리 인하를 점도표 찍은 사람은 8명이고요. 2회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표에 따라서 뭐 2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나쁜 뉴스가 시장을 끌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해서 그러는가요? 지표가 두 개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혼조세를 끝났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드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그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혼조세를 끝났어요. 나스닥 올라가고 다우는 빠졌어요. 그렇죠? FOMC 영향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에서 계절 조정기로 0.2%로 하락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0.1% 상승이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0.3% 내려온 거잖아요. 두 달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주가는요 오늘 금리 인하 빠르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FOMC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갔어요 오늘이요. 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가 발표가 됐습니다. 24만 2천 명이에요. 지난주보다도 1만 3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10개월 내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용이라도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고용이 둔화됐는데 주가는 혼조세를 마감했단 말이에요. 다우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 배드루스가 약발이 다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올해 1회가 가능 제기되면서 시장에는 언제 금리 인하 할 거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9월에 할 거냐 12월에 할 거냐. 저는 12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는 계속 금리를 인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인데 만약에 연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2월일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9월 확률이 높게 나와요. 9월이 몇 프로가 나면 60%가 나오고 있고요. 12월이 44%예요. 근데 저는 9월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그 연준이 어떤 총선이나 대선이 이런 선거 앞에서는 금리 조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당에다 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9월 전에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9월에 맞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9월에 한다면 12월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 브로드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늘 올랐는데요. 12% 올랐어요. 실적 전망이 좋았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지난번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또 브로드컴도 역시 액면 분할 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 필라델피아 1.4% 올랐죠. 그 다음에 나스닥 올랐고 다우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근데 0.17% 빠졌습니다. 다우는 오늘도 소폭 밀렸습니다.
다우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공개 방송에도 봤는데 보시지 않은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내려오다 말다 내려온다 하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 고점일 경우 사실 요 저점을 깨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다우는 밀렸는데 나스닥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 영향력입니다. 엔비디아 영향력으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뭐 그런 해석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결국 다우를 중심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죠. 다우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꼬꾸라질 때 나스닥이 좀 오르다가 나스닥이 다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올랐죠, 그렇죠? 또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세인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뭐 근거리에서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딱 고점 거의 다 왔고요. 후이스펜 사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돌파가 참 어려운 자리를 돌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그렇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셌던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거 푹 날아갔다가요 떨어집니다. 맞고 또 이게 지금 그 주봉인데요. 일봉을 한번 쭉 가보면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가랐네요. 후엑스페로 이렇게 돌파가 됐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한 차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돌파했다가 무너질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엄청 세죠. 뭐 HBM 때문에 뭐 분위기 조성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보시면 완벽하게 돌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일봉으로 이제 만든다면 뭐 이렇게 이제 그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드려 볼게요. 여기가 돌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이 주봉으로는 완전히 돌파가 됐지만 일봉으로는 어저께가 고점이었거나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22만 8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어저께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 거 아시죠? 공매도 시스템이 내년 3월 30일까지 완비가 되기 때문에 3월 31일부터인가 아마 공매도가 돼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어저께 발표가 나는데 어저께 시장에 오늘 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되는데요. 그 90일씩 4번, 그러니까 12개월, 1년 정도만 외국인 개인이나 기관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증거금은 105%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자면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일목균형표한테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는 꼭지 잡는 데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1, 2, 3 찍었죠? 1, 2, 3 찍었기 때문에 어저께 여기 찍고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진짜 확률적으로 끝났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부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돌파가 됐지. 왜냐면 1, 2, 3, 1, 2, 3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는 정말 기회가 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는 뭡니까? 악재 뉴스에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고점 때 기술적 고점일 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목균형표가 고점 찾는 거 하나만큼은 제일 좋죠. 기술적으로 능력이 뛰어내지죠. 물론 이거는 이제 재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잘 재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는 없습니다. 돌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쉽지 않은 곳에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돌파가 됐다니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 자리를 돌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다음 파동으로 보면은 지금은 마무리 국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매도를 개인이 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기술적 분석상의 일목균형표를 꼭 배워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외국인이 폭풍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1점을 얼마를 샀냐면 1조 5천억을 샀어요.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1조 5천억을 사서 기관이 1,0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어저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를 거의 1200만 주 샀어요. 요 근래 매도한 거의 다 걷어들였죠. 예,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박스핏 곧 탈피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분명히 바닥치고 올라오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갈 때 다른 종목이 내려와서 주가를 못 가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는지 확인과 동시에 다른 종목 움직이지 못한다면 시장도 삼성전자만 또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중간에 목에 갑자기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